아, 편하게 해, 편하게.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아, 그 인사이트 기계로 진짜 운동하시나요? 아, 눈여겨보는 후배들이 있으신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다 편한 길만 찾지 않았어. 뭐좀 입상하고 몸 좋아지면 자기가 최고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전이 온 거야. 제가 또 트레이닝 한번 시켜드릴 수 있거든요. 알았어. 제가 레슨 해드릴게요. 경원 형도 한번 불를게요. 잘 놀다 들어간다. 야, 대왕주 이런 거는 안 하면 안 되나? 내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편하게, 편하게. 형 동생으로 편하게 그냥 대화하는 식으로. 진짜 원래 긴장 안 하는 스타일인데. 가시죠. 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문단속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레전드, 쥐 중에 몸이 가장 좋은 대왕쥐 이승철 선배님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FBB 프로 이승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긴장을 잘 안 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아, 편하게 해, 편하게 해. 알겠습니다.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아, 그러면 평소에 저희 혹시 문단속이라는 컨텐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당연히 봤지. 많이 핫하지 않나? 여러 선수들과 대화하는 거 재밌는데. 아, 혹시 어떤 편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가요? 당연히 바로 전에 방송했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부 출신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운동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처음 뵀을 때 인상은 뭐 이렇게 큰 사람이 있나. 그때가 한 17살 때. 그때는 이제 선배님께서 전국체전에서 항상 상위 랭크로 되게 올라와 계셨고 혹시 저 처음 보셨을 때 기억이 나시나요? 아, 기억이 안 나지.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제 어렸을 때 처음 시합 나가고 시합 뛸 때 보면은 어떻게 선배들을 어떻게 대화도 못하고 맞아요. 쳐다보지 못하고 맞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부였고 일반부니까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 기억하기 힘들죠. 네.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구간헬스에서 듣고 이제 사노피아, 동영상의 사노피아에서 이제 인사를 많이 드렸었는데 컸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컸고 그냥 운동 항상 열심히 하시고 이제 이런 기억으로 저는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요즘 근황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채널이나 이런 데서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게 있어서 저는 조금 다르게 이승철이라는 선수는 운동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존재감이 없는 조용히 왔다 사라지는 그런 학생이었고 고등학교 때 이제 농구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내가 이제 맨날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농구 많이 하고 그러던 도중에 이제 같은 반에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한번 하러 가자 해가지고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학생부 때도 시합을 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네네. 학생부 그때는 이제 취미로 이제 하다 안 하다 맨날 운동을 한 게 아니라 뭐 많이 얘기했지만 고3 겨울방학 때 집이 이사를 했는데 집 근처에 이제 헬스클럽을 알아보는 도중에 이제 등록했던 그 구간 헬스 가서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합도 나가게 되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 20살 때.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요즘에는 구간 헬스라고 이제 보디빌딩 인천에서 굉장히 유명했는데 구간은 약간 그때 당시 보디빌딩 메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시합은 혹시 언제 뛰셨나요? 그래서 이제 고3 겨울방학 때 가서 이제 딱 운동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뭐 가족적인 분위기라 같이 계속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 4월 달에 다들 시합을 나간다는. 근데 나는 뭐 생각도 없이 그냥 같이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나도 한번 나가볼까. 근데 그 또래 이제 4명 중에 내가 몸이 제일 좋았어. 그 친구들은 벌써부터 체질이 좀 좋지 않았나. 이제 마른 몸인데 이제 지방이 없는 몸. 65kg에 처음 시작할 때 계속 겨울방학 때 운동하고 첫 시합은 이제 미스터 인천 75 이하로 인정형하고 같이. 그때 당시에 뭐 인정형은 뭐 벌써 괴물이었지 몸이. 그죠. 박인정 선수도 완전... 미스터 코리아 출신이니까. 결과는 어떠셨나요? 4등 했어요. 4등. 가장 기억에 남는 시합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 당연히 뭐 미스터 코리아. 2010년 미스터 코리아. 구경했나? 저는 그때 저는 그때 그 시합을 뛰고 저도 금메달을 뛰고 금메달을 따고 제가 그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예. 몰랐네. 그 많은 선배들이 후배들의 관심을 좀 필요로 합니다. 예. 시합을 뛴 여부조차 알 수 없으신 것 같아요. 예. 미스터 코리아 때 1등을 하고 운 거를 처음 봤어요, 저는. 그 힘들고 그런 그 시절들과 기쁨과 슬픔이 뭐 다
모든 선수들이 나오는데 단 한 명만 뽑는 거니까 한 해. 대한보디빌딩협회에서 졸업을 한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일생 일대 한 번. 그렇지. 그러니까 엄청 명예로운 시합이었고 그때 우셨잖아요. 그래, 저 우는 거 봤거든요. 그때는 뭐 이 그 종목 자체가 보디빌딩밖에 없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실업진 선수들이 다 이제 미스터 코리아를 하려고 열심히 훈련하던 때고, 특히 2010년도가 가장 세지 않았었나? 맞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엄청 유명하신 분들이 10년도에 굉장히 세게 맞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기억에 남는 게 헤비급임에도 불구하고 근질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다리 빗살까지 나가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코리아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걸 말씀하실 거라고. 그 시합 말고는 혹시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시합이 있으신가요? 그 시합 말고는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뭐 몸이 기억이 남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미스터 코리아 때가 그냥 가장 좋지 않았었나. 그 뒤에 정체전을 여러 번 뛰었지만 1등도 네. 하곤 했지만 성적은 좋았지만 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별로다. 그렇게 이제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제 시합을 뛰시다가 IFBB 프로로 이제 시합을 나가게 되셨어요. 좀 많이 신경 썼던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뭐 이제 외국 애들이 다 크다고 생각하니까 네. 사이즈적인 면에서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프로 시합을 뛰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쵸. 뭐 지금처럼 프로 트레이너를 바로 연락해서 이제 하는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훈련했던 것 같아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올림피아드 오픈으로 나가셔서 12위라는 이제 좋은 성적을 이제 거두셨는데, 이제 약간 요즘 여러 얘기를 하다 보면은 들리는 소리가 동양인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 그런 말들이 있어서 혹시 선배님께서도 좀 그런 걸 겪으신 적이 있으신지. 너무 크게 느껴가지고. 그래서 그 시합을 봤던 사람들은 누구나 알거든. 이게 대회냐. 와우. 그 정도였으니까. 그럼 내가 선배님 보기에도 그때 그랬을 거네요. 내가 그때 몇 등이다. 챔피언 프로 때는 한 3등 안에 들지 않았어.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 적 있잖아. 옛날에 그럼요. 마음에 안 들어 트로피 던지고 그런 적 있잖아. 저희 그런 걸 기억하는지 알아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버겁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몸적인 부분, 성적적인 부분들도 성장을 계속 해오고 계시는데, 이번 시합에서 이제 7위를 거두셨어요. 개인적으로 그럼 이번 무대에 대해서는 좀 어떠셨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내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계속 부상이 있어가지고 무릎이나 뭐 이런데 할 때마다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진짜 잘 운동을 잘 못했는데, 다행히 좀 막바지에 좀 약간 그 해법을 좀 찾아가지고, 근데 너무 늦게 하는 거지. 너무 늦은 거지. 몸 상태도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시합 준비하면서 계속 막 커지고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탄수화물 줄이는 타이밍을 너무 늦게 하지 않았나. 빨리 줄여서 이제 고만 늘리고 깎아내야 되는데, 혼자 하는 사람의 문제점이 이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누가 옆에서 봐주고 이걸 꼬집어줘서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내 몸에 취해가지고 몸이 계속 좋아지니까. 근데 사실 선배님한테 객관적으로 들뺀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잘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코치를 두신 적은 있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혼자서 이게 되게 많이 해오신 걸로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많은 선배들이 항상 하는 말이 보디빌딩 아직도 모르겠다 라는 말들이 있는데, 선배님은 보디빌딩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아실 것 같으신지 어떠신지 그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제는 뭐 알지 않나? 근데 이 말은 사실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나 보디빌딩 알아. 그러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거 계속 이제 새로운 정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았던 방법들, 그런 것들도 한 번씩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거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여러 코치들과 한 번씩 해보면 더 좋은 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건 질문이 없습니다. 뭐 진짜 막 안 해본 게 없잖아요.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운동도 해보고 저 운동도 해보고 했을 텐데, 그랬는데 누군가가 이제 그거를 바꾸라고 했을 때 그거를 진짜 바꾸실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그게 좀 궁금해요. 내가 안 해본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일지라도. 근데 이제 지금 선수들이 문제인 게 뭐냐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제 뭐좀 입상하고 몸 좋아지면 자기가 최고기 때문에 자기 운동 방법을 다 맞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아 근데 이 말을 해주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분이니까 굉장히 수긍과 납득이 갑니다.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격투기 열심히 해야지. 알겠습니다. 사실 내가 봐도 이건 아니다 라는 성적이 사실 제가 봐도 나온 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배님이나 김성환 선배님 같은 경우를 이제 보면 그렇게 막 감정 기복이나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좀 무던한 성격이시단 말이에요. 좀 마음가짐을 좀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냥 모든 걸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아 이게 트로피 던지는 애들이랑 다르네요, 그죠? 역시 보디빌딩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 그런 일은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기록 경기가 아닌 이상 눈으로 보는 경기는 비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들. 네. 좀 자기가 이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등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 다음에 한번 더 보여주자 이런 마음가짐 다시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합을 총 몇 번 정도 뛰셨죠? 뭐 세보진 않았는데 뭐 그래도 한 60번 뛰지 않았을까. 다이어트도 한 60번 정도 해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시합 이후에 SNS 글을 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IFBB 시합을 뛰지 않겠다, 아시아권 시합을 뛰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후에 이제 시합에 대한 거치는 팬들이 좀 어떤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때 이제 그런 말을 쓴 거는 이제 내가 이제 나이도 있고 미국 대회를 뛰기에는 너무 좀 힘들고 그 거리가 있다 보니까 집이 제일 편하죠. 내 집이 제일 편하죠. 맞습니다. 딴 데 가면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진짜 고생이기 때문에 국내 팬들하고 이제 소통도 해야 되고 그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국내 시합 위주로 아시아 대회 위주로 이제 시합을 뛰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뭐 이번에 하는 디렉스 챔피언십이나 그 다음에 하는 나바 대회를 등록까지 해놨었는데 고마우신 분이 또 생겨서 그 외국 시합을 뛰다 보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것도 좀 부담이 되고 했는데 이제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제 후원해 주시겠다는 분이 생겨서 너무 아깝다. 한번 1년 더 해볼 생각 없느냐. 내 마음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고 해서 다시 한번 이제 1년 더 도전해보고 재팬 프로가 열리기 때문에 11월 말에 그걸 지금 준비할까 지금 생각 중. 내년 한 4, 5월 달 그쯤에 이제 미국 가서 한 3개월 정도 계속 시합을 뛰려고 지금 계획을 합니다. 후원해주시는 분의 도움으로 좀 좋은 기회를 얻게 돼서 보시는 분들도 되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해외 시합을 나가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기간을 나가 계시는 건가요? 내가 이제 저번에 갔을 때 아놀드 클래식 준비할 때 한 2개월 정도? 그때 한 3천만 원 정도 든 것 같은데. 시합 하나에 3천만 원 정도면 사실 그치. 엄청 큰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쭤보기 외람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시합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저라면 돈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시합이 있으신 건가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니까. 네. 외국 생활하는 것도 잘 놀다 들어간다. 기존에 선배들이나 선배들이 많이 없었어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냥 시합 막바지에 갔다 오는 게 그게 가장 답이다. 시합 3일 전에 가서 로딩하면서 수분 조절하고 바로 시합을 뛰고 바로 돌아오는 거. 그런 코스로 가는 게. 그 정도면 가장 절약한 수다. 요즘 이제 해외로 이제 많이 나가는 후배들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좀 눈여겨보는 후배들이 있으신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프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또 너무 많은데 시합을 뛰는 친구들은 별로 없고. 인스타 아이디부터 바꿔야 되겠다. 오픈 대회가 아예 없어졌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선수가 좀 많이 나와야. 그럼 눈여겨보는 선수는 아직 없다. 그 전까지는 뭐 재훈이 항상 열심히 하니까. 따로 이제 만나기도 했고. 재훈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열심히 하니까 되지 않았나. 근우도 항상 열심히 하는데 요번에 좀 아쉬웠지만 다음에는 좀 잘 만들지 않을까. 또 이제 뭐
강민이도 프로 생각이 있고, 건우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뭐 성엽이는 뭐 잘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네, 개그 쪽으로 나갈 것 같은데. 그 외에 보디빌딩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없네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픈에서 아직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없어요. 이유가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 편한 길만 찾지 않았어. 아니 이게 뭔가 약간 꼰대스러운데 수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안 하고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시합 없을 때 놓는 것과 시합 없을 때도 죽어라 똑같이 생활하는 것과 어떤 게 좋겠어요? 클래식 피지크 뭐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훈이는 항상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딱 체급에 정해져 있으니까 나 어차피 92까지 빼야 되는데 지금 100kg야. 뭐하러 운동해? 그냥 슬슬 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1등을 했으면 인기가 거의 비슷해. 오픈 보디빌딩 하는 건. 그렇죠. 인기가 비슷해서 뭐 후원사도 비슷하게 붙는다면 굳이 내가 힘들게 내 몸을 깎아가면서 오픈을 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선배님은 최종적인 목표가 있으신가요? 나 여기까지 하겠다. 1년 더 해보기로 했으니까 내년에는 꼭 프로대회 우승을 해야 되지 않을까. 미국에서. 어차피 우리나라는 대회도 없지만 지금. 초반에 질문에 녹아있던 건데 카멜크루를 아. 합류하시려고 하시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 코로나 여파로 조금 이제 맞아요. 합류가 조금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당시 카멜크루를 이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때 당시에 가장 핫한 곳이 거기지 않았을까. 네. 미국 선수들도 거기 가서 훈련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네. 지금 이제 밀로 사체프랑 이제 이번 주부터 하고 있는데 네. 계획표를 받아보면 다른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작을 했다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향후에는 혹시 카멜크루로 다시 또 한번 컨택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번 연도 말에 한번 놀러 가볼까 한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니릴 코치랑도 이제 잠시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떠셨나요? 그 트레이닝을 받아보신.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생각하고 똑같아. 내가 해오던 방식, 내가 생각하던 그런 느낌. 네. 그러면 이제 요즘 국내에 보디빌딩 코치다, 팀이다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고 되게 말들이 많아요. 그 비하인드 씬에서는 엄청 많은데 직접 경험하셨던 그 코치랑 선수라는 시스템은 각자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뭐 몸을 잘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인데 그 정보가 이제 제대로 된 정보이냐 아니냐 그건 이제 자기가 판단해야 될 몫이지 않을까. 코치를 뭐 선택하신다고 할 때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몸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이 코치라는 게 과연 진짜 돌파구가 되는 것이냐, 어느 정도 레벨에서 하는 게 좋냐, 좀 이런 견해도 좀 저는 궁금합니다. 뭐 솔직히 뭐 초급자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동네 트레이너한테 배워도 되고 인터넷을 보고 배우셔도 되고 요즘 뭐 잘 가르쳐주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네. 그럼 선배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정도 레벨까지 올라오면 코치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레벨의 기준이 있나요? 한 중급자 이상. 잠시만요. 선배님 생각하시는 중급자가 어느 정도죠? 뭐 프로 대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프로 카드를 획득하는 대회에서 한 3등 안에 드는 사람들은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선배님도 뭐 오랜 시간 계셔서 아시겠지만 보디빌딩 코치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뭐 실명 거론을 할 수는 없지만 있었는데 좀 그런 코치나 이런 팀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비즈니스 업계가 발달하고 대회도 굉장히 많아지면서 뭐 내가 이제 코리아 했을 때도 뭐 2010 팀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그리고 요즘에 운동보다도 코치가 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진심 어린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건 잘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게 1번이어야 돼요. 내 삶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식단을 지키고 운동해야 되고 누가 만나자고 해도 나 운동해야 돼. 어디 만날 시간을 정해도 나 그 시간에 밥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기 위해서 나가지 않고. 오늘은 괜찮은 건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으로 오라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26년 선수 생활하면서 항상 그렇게 생활을 해왔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보디빌딩은 쇼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포츠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스포츠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훈련하는 거야. 난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스포츠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는 것 같은데 훈련은. 그리고 어차피 뭐 무대에서 경쟁하는 거니까. 네. 그 훈련 양에 따라서 또 그게 결정되는 거고. 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제 선배님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고 고등학교 때부터 봤던 대선배니까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근데 원래는 그러시지 않았는데 요즘 보면 좀 재밌는 컨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대왕쥐햄, 뭐 쥐새끼들 뭐 이런 거 좀 많이 재밌게 하시는데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이미지가 좀 변화했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으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다들 어려워할 것 같아요. 선수들은 이렇게 대화하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유튜브도 재밌게 해야 사람들이 보기도 좋고 훈련만 하면 내가 보기에도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대화도 많이 하려고 하고 지금 이게 필수가 되지 않았나. 홍보를 해줘야 또 이제 후원사가 생기고 하니까 특히 이제 비인기 종목 선수라면 인기 종목이라면 뭐 할 필요도 없지 뭐. TV에 나오는데. 그렇죠. 조금 더 라이트한 걸로 이제 SNS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바닥 버겁다. 예. 각종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화두되고 있습니다. 그 피트니스 인식이 좀 안 좋게 비춰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좀 그런 인식들을 좀 바꾸기 위한 노력이 좀 어떤 자세로 임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 일부 좀 잘못된 친구들이 되게 안 좋은 얘기들만 많이 퍼뜨리고 안 좋은 정보들만 수집해서 내보내는 그런 친구들이 문제인 것 같고 일반 선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잘 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 하던 대로 열심히 활동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조금 편집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인사이트 기계로 진짜 운동하시나요? 100%. 100%요? 항상. 진짜로 운동하시나요? 진짜로. 운동감이 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랑 같이 운동을 한번 해보면 알 것 같아. 아니 선배님이랑 운동하면은 그게 있어요. 그 어려운 선배들이랑 운동을 하면 숨도 이렇게 안 뱉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뱉습니다. 이렇게 뱉고 근육통이 더 와요. 왜냐면 산소 결핍이 오나 봐요. 물 먹을 때도 좀 힘들고 선배님이랑 했을 때 핑크 덤벨로 해도 저는 근육통이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등 운동 기구는 이제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만들어서 잘 만들었어. 아니 부정스러운. 근데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등 운동할 때 이제 등이 펴지기 위해서 약간 각을 준 건데 이렇게 이제 구부러지면 더 등 운동이 잘 되는구나, 감이 좋구나.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만든 건데 요즘에 그걸 위주로 만든 제품이 파나타. 네네. 파나타 패드가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잘 써봐라. 파나타 둥글게 돼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생각 그대로 만든 거예요. 이거 마지막 질문인데 대본에 없어요. 항상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여쭤봐요. 이승철이라는 사람에서 보디빌딩을 빼고 향후의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냥 내 체육관 갖고 있는 거. 내 건물에 내 체육관. 내고? 회원들하고 같이 훈련하고 운동 배우고 싶은 사람 같이 훈련하고. 근데 그것도 약간 제가 볼 때 보디빌딩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빼고 뭔가 추구하는 삶의 행복이나 뭐 삶의 목표가 있으신지. 이제 지금까지 못 해본 것들. 거기 뭐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독서가 될 수도 있고 독서를 엄청 싫어하는데 알코올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농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디빌딩이 개인 스포츠지만 주변에서 진짜 많은 도움을 받잖아요. 엄청난 이해와 도움을 받는데 뜬금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형수님께 영상 편지 한번. 아이고 참 제일 어렵네. 저는 아까 그 여행 다니시고 독서하실 때도 형수님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가지고. 사랑하는 와이프. 내가 그동안 너무 못했지. 그리고 뭐 어디 가서도 항상 좀 같이 다니고 해야 되는데 항상 먼저 가고 버리고 가고. 미안해.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쓰고 마지막 이제 선수 생활 끝날 때까지 같이 함께 열심히 살아보자. 사랑해. 와. 저는 그거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그 결혼 선배로서
아직 실망 안 했는데요. 아직 실망 안 했는데요. 그 결혼을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사실 저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잘 맞으면 좋은 거고 잘 안 맞으면 지옥이고. 선배님 너무 잘 맞으시죠? 그럼.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워낙 이제 보디빌딩 커리어에 대한 거는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승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잘 답변 주셔서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고 그 마지막으로 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제 보실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전에 했던 말인데요. 저는 이제 굉장히 이 운동을 사랑하고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게 힘들지가 않거든요. 이 식단하고 하는 게 가끔 지겨울 때도 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근데 제가 20대 때는 너무 재밌었어요. 운동 끝나고 나서 또 운동하러 가야지. 하루에 3번씩 운동할 때도 있었고 그 정도로 이제 재미를 느끼고 집중을 해야 빨리 좋아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를 느껴보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서의 그 유튜브 행보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좀 왜냐면 좀 많이 재밌어지는데 어디까지 재밌어질까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개그까지 가지. 개그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광대지를 잘하기 때문에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또 트레이닝 한번 시켜드릴 수 있거든요. 알았어. 제가 레슨 해드릴게요. 경원 형도 한번 부를게. 예, 제가 그 선배님들이 어렵습니다. 트로피부터 모든 걸 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